새언니 뭐해요? 우리 내일 이사하는 거 알죠?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하는데 언니랑 오빠도 꼭 와야 돼요. 네, 물론이죠. 이사 간 거 진짜 축하해요. 사진으로 보니까 집도 넓고 좋은 것 같던데? 진짜 좋으시겠어요. 좋죠. 엘리베이터도 없는 싸구려 빌라에서 살다가 멀끔한 아파트에서 살게 됐으니 진짜 성공했구나 싶어요.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라서 아이 키우기도 좋고 얼마나 안심되는지 몰라요. 와, 그건 진짜 부럽네요. 사실 저는 아침마다 서준이 학교 보내놓고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초등학교가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맨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저도 이사 가고 싶어지네요. 여기 전세 얼마 안 해요. 언니네도 이사 오세요. 언제까지 그 옛날 아파트에서 계속 사실 건데요? 아시잖아요. 저희는 전세 싫어하는 거. 낡고 좁아도 내 집이 편하고 돈을 좀 더 모아서 나중에 이사 갈게요. 진짜 이럴 때 보면 언니나 우리 오빠나 너무 생각이 고리타분하다니까? 지금 사는 집 팔면 여기 전세 충분히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대출 조금 받아서 오면 되는데. 조금이라뇨. 대출 꽤 많이 받아야 할 거예요. 서준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는 돈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대출 많이 받으면 힘들어요. 저희는 남편이랑 좀 더 모아서 몇 년 뒤에나 이사 가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신축 아파트 부럽네요. 부러우면 오라니까요. 아무튼 토요일 저녁 7시니까 늦지 말고 와요. 제가 주소는 이따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어요. 집들이 준비 너무 많이 하지 마요.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와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였어요. 우리 부부는 결혼 전부터 각자 아끼고 저축하던 사람들이고 결혼할 때 모아놓은 돈 합치고 모자란 건 양가 부모님들에게 조금씩 빌려서 경기도 외곽에 25평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습니다. 남편 출퇴근 거리 1시간 반, 제 출퇴근 거리도 1시간씩 걸려서 불편하지만 전세 사는 것보다 내 집을 갖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여기서 살면서 아이도 낳고 좋은 일만 가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를 좋아했고 가진 재산은 별로 없으니 대출받아서 2년마다 전셋집을 옮겨 다니더라고요. 새로 지은 신혼의 집을 볼 때마다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언니, 우리 집 어땠어요? 애들 놀이터 봤어요? 여름에는 완전 물놀이장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러게요. 진짜 다 새 거라서 좋아 보여요. 나중에 물놀이터 운영하면 저희도 한번 놀러 올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외부인이 놀이터에 와서 놀아도 되는 건지.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솔직히 저희도 비싼 관리비 내고 사는 건데 자꾸 그렇게 이 아파트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싫잖아요? 안 그래도 입주민들 사이에서 외부인 출입 통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 주변 동네 빌라에서 사는 애들이 아무 때나 들어와서 놀이터 어지럽히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놀러 오겠다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냥 저희 집 근처 공원에 있는 물놀이터 가면 되는데 일부러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요. 신축 아파트에 있는 혜택을 누리고 싶으면 다들 들어와서 살면 되는데 요즘 정말 거지 같은 마인드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들 그런 건 아닐 텐데. 아이들은 놀이터 새로 생기면 가서 놀아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니까요. 얼마 전에도 여기 입주민 단톡방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뒤에 있는 중학교까지 가는 지름길이 우리 아파트를 지나서 가야 한다네요. 그래서 이 앞에 임대주택 사는 애들이 엄청 우리 아파트를 지나가요. 그냥 길로 다니는 건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저희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 애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언니네는 전부 고만고만한 낡은 아파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들이 없이 사는 건데 여기는 우리 아파트랑 다른 곳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서 안 돼요. 그쪽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같은 교복을 입고 다녀도 딱 보면 티가 난다니까요? 쓰레기도 엄청 버리고 걸어 다니면서 간식 먹고 아파트에 여기저기 다 버려놔서 아마 조만간 아파트 입구에 입주민 지문인식 장치 달아놓을 생각인 것 같아요. 지문인식까지는 좀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애들인데 길을 막아버리면 멀리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런 건 내가 알 바가 아니죠. 솔직히 비싼 관리비 내고 사는 입주민들이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이사 축하해요. 네, 언니네도 빨리 돈 벌어서 이런 집으로 이사 오세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간 건 축하할 일이지만 솔직히 그런 신우의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언제부터 그렇게 좋은 아파트에서 살았으며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본인 아파트도 아니잖아요? 전세로 겨우 들어갔고 그마저도 대부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신우는 그 이후로도 종종 노골적으로 집 자랑을 하면서 저희가 사는 낡은 아파트를 까내렸어요. 한때는 그냥 이 집 팔고 은행 대출 땡겨서 나도 이사를 가버릴까 혹했던 적도 있었는데 남편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페이스로 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넓은 집으로 이사 갈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최근 옆 동네 집값이 떨어지면서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옮기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언니, 이사 간다면서요? S아파트 43평 맞아요? 그렇게 됐네요. 요즘 그 동네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다행히 저희 살던 집은 몇 년 동안 워낙 가격이 안 올라서 걱정이었는데 남들 다 떨어질 때도 거의 변동이 없네요. 덕분에 은행 대출 조금 받아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전세도 아니고 그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는 거라고요? 말도 안 돼. 저도 꿈만 같아요, 진짜. 계약금까지 다 치렀고 저희 집도 이미 다른 분한테 팔렸고 이사 날짜만 조율하면 끝이에요. 거기에 입주민 전용 수영장 있다면서요? 이 동네는 수영장 딱 하나 있는데 완전 예약 전쟁이에요. 나중에 언니 입주하면 우리 애 데리고 수영하러 가야겠다. 아, 죄송한데 이 아파트 입주민들만 시설 이용 가능할 거예요. 외부인은 지인이라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해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참나, 뭐 그런 아파트가 다 있대요? 내가 듣기로는 별로 좋은 것도 아니던데. 거기 완전 대단지라서 밤에는 주차하기 힘들죠? 아니에요. 주차 대수가 세대당 2대씩이라 완전 널널해요. 새벽에 들어와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던데요? 그거야 들어가서 살아봐야 아는 거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는데 고등학교가 멀리 있던데 나중에 엄청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 안 그래도 새로 고등학교 지으려고 부지 선정하고 있다던데요? 앞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붙어있는 아파트래요. 그렇게 좋은 아파트인데 집값이 왜 3억씩이나 떨어졌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어차피 우리 아이 대학 갈 때까지 이 집에서 계속 살 생각이라 집값이 오르건 말건 상관없어요. 아가씨도 이제 전세 그만 옮겨 다니고 빨리 집을 사야죠. 내 집이 생기면 마음이 편해서 집값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이거든요. 저는 그런 집은 줘도 안 살 것 같네요. 어차피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집이 좋아봤자죠. 네, 돈 많이 벌어서 여기보다 훨씬 좋은 서울 안에 있는 집 사세요.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이사 끝나면 집들이 할 테니까 그때 놀러 오시고요. 아마 그때 제가 바빠서 못 갈 것 같네요. 신우는 기분이 단단히 상했는지 진짜 저희 집들이 때 오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틀린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자기는 새 집에 산다고 얼마나 제 속을 긁어왔는데 겨우 이 정도의 기분 상해서 집들이까지 안 오는 것이 정말 유치했어요. 남편도 제가 신우와 했던 이야기를 나중에 듣더니 깨소금 맛이라며 안 그래도 전세 살면서 부자 된 것처럼 까부는 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했다 하더군요.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철이 안 들고 부자 흉내만 내며 살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빠 뭐 하고 있어? 오늘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을까? 요즘 우리 너무 바빠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못했잖아. 미안해. 오늘은 너랑 지난주에 갔던 부동산 사장님이랑 만나기로 했어. 그때 그 집을 그냥 계약해버리려고. 벌써? 우리 결혼식 하려면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 뭐하러 벌써 집을 계약해? 괜히 대출 일찍 받아봤자 이자만 계속 내야 하잖아. 그 집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너무 많대.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빨리 계약을 먼저 해야겠어. 아니 그래도 전세 대출 일찍 받으면 한 달에 나가는 이자가 얼만데 뭐하러 그걸 벌써 계약해? 부동산 가니까 다른 전세도 많더만. 그냥 좀 더 기다렸다가 다른 집으로 하자. 아니야, 자기도 그때 진짜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위치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 그 집이 딱이야. 괜히 이자 몇 푼 때문에 기다렸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후회할 것 같아. 어차피 전세로 2년 정도 살 건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어때? 그 집은 집주인이 바로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포기한 거잖아. 석 달이나 먼저 계약하면 이자만 200만 원이 넘어. 사는 것도 아니고 잠시 전세 사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 다른 집 다 둘러봐도 거기만큼 뷰도 좋고 꼭대기라서 층간소음도 없는 집은 없더라고. 나 진짜 층간소음 민감하다고 이야기했잖아. 부동산 아저씨가 그러더라. 원래 맨 꼭대기층은 전세로 물건도 잘 안 나온대. 전부 집주인이 사느라 매물 자체가 없다더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자는 내가 낼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혼수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어차피 집은 미리 구해놨으니까 천천히 되는 대로 하나씩 사서 채우면 되겠지. 일단 알겠어. 오빠가 그 집이 그렇게 마음에 들면 하고 싶은 대로 해. 하지만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걱정할 거 없어. 전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믿고 있으라고. 10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입니다. 남자친구가 지난 7월부터 갑자기 신혼집을 빨리 구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정말로 덜컥 자기 마음대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전세 대출을 1억 5천이나 받았어야 하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이자가 아까워서 제 생각으로는 결혼식 날짜에 맞춰서 집을 구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계약을 해버리고는 사람도 들어가서 살지 않는 빈집에 관리비와 이자만 내고 있더라고요. 계속 결혼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도무지 남자친구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고 말다툼을 한 적도 있었지만 덕분에 전망 좋은 고층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얻을 수 있었으니 고맙게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빠, 내가 가만 생각해봤는데 어차피 지금 관리비도 내고 오빠가 이자까지 생돈을 계속 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지금은 이런 고층 매물 다 빠졌어. 그때 내가 계약 안 했으면 우리 이런 집에서 못 살았을 거야. 그래 알지. 그건 내가 오빠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잖아. 어차피 추가로 나가는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난 우리가 신혼생활을 최고 예쁘고 좋은 집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뿐이니까 너도 이해하지? 그래, 이해한다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관리비도 내고 있는데 집을 계속 비워놓는 게 아까워서 그래. 그냥 내가 혼수 빠르게 맞춰버리고 미리 신혼집 들어가서 살까? 지금 그 집에서 같이 살자고?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래도 양가 부모님들 보시기에 안 좋지 않을까 싶다. 우리 부모님은 어차피 이제 결혼식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냥 미리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더라. 멀쩡한 아파트 비워놓는 것도 너무 아깝다면서? 혼수는 대충 생각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사서 집에 넣어두고 빨리 들어가서 살자. 집은 오래 비워두면 안 되는 거랬어. 아, 그런 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퇴근길에 들러서 환기도 종종 시키고 눅눅하면 보일러도 좀 틀어놓거든? 멀쩡하게 새 집처럼 관리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그리고 너도 결혼하고 나면 앞으로 계속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아야 하는데 하루라도 더 같이 있다가 합치자.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막상 너가 집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서운해하실 거야. 아니, 어차피 우리 부모님 집에서 15분 거리인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일단 알겠어. 오빠는 지금 나랑 같이 살 생각은 없는 것 같네. 그냥 예정대로 결혼식 하고 나서 입주하는 걸로 할게.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하루라도 빨리 자기랑 신혼생활 시작하고 싶긴 하지. 그런데 부모님 보시기에도 안 좋을 거고. 알겠어. 오빠 생각 잘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도 돼. 멀쩡히 돈만 나가는데 집을 비워두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저희 부모님도 차라리 신혼집에 한 달 정도 빨리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실 정도였지만 남자친구는 의외로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요. 지금까지 연애하던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남자친구가 보수적이라거나 유교적인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싫다는데 제가 뭐라고 강요할 부분이 아니라서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냥 예정대로 결혼식 올리고 입주할 생각으로 마음 편히 먹고 있었죠. 어느덧 결혼식이 3주 앞으로 다가왔고 혼수 물건을 맞추던 중 가구 사이즈 때문에 거실 치수를 재야하는데 남자친구가 늦게 야근을 하는 날이라서 그냥 제가 알아서 재가려고 신혼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대 마주치면 안 될 사람과 제가 마주치고 말았어요.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해명해. 아니, 너가 여길 뭐하러 왔어? 오면 온다고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내가 가면 안 될 곳을 간 것도 아닌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대체 그 집에서 뭔 짓을 하고 있던 거야? 일단 진정하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봐.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사진도 다 찍었어. 그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인데? 나랑 결혼식 한 달도 안 남겨두고 그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니? 아니, 바람이라니.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예전에 잠깐 만나던 여자인데 잠깐 나한테 할 말 있다고 해서 조용한 곳 찾다 보니 거기가 딱이다 싶었어. 예전에 만나던 사람? 혹시 나 만나기 전에 오래 사귀었다던 전 여자친구 말하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나한테는 연락 딱 끊었다고 하더니만 계속 만나고 있었나 보네.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결혼한다는 소문 듣고 찾아왔길래 잠깐 조용히 대화만 했을 뿐이라고. 대화 좋아하시네. 너는 대화를 이부자리까지 다 깔아놓고 하니? 참 준비성도 좋다. 아니, 그 입으라고 이것저것 있던 거는 내가 종종 퇴근하고 와서 쉬었다 가서 그래.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오빠네 회사에서 그 집이 가까워? 부모님 집이 가까워? 뭐하러 더 먼 곳까지 일부러 와서 쉬어? 집이 문제없나 확인하러 종종 와본 거지. 진짜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일이 있건 말건 나는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 집에서 나 말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리고 살아. 너 진짜 왜 그래? 왜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난리야?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내 말을 못 믿어? 이미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해서 못 사니까 그 여자랑 다시 잘해봐. 야, 이미 아파트랑 결혼식장 신혼여행까지 예약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쩌라는 거야? 너는 이 와중에도 돈이 생각나니? 아무튼 여기서 끝이고 너네 부모님한테 아까 찍은 사진도 보내드릴게. 증거를 보셔야 파혼을 해도 납득을 하시겠지. 그걸 왜 보내? 야,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됐어. 더 이상 할 이야기 없고 차단할 테니까 앞으로 얼굴 볼 일 없게 하자. 저와 함께 살아야 할 신혼집에서 예전 여자친구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보자마자 사진을 찍고 동영상 촬영을 해놨는데 처음엔 두 인간들이 저를 고소하네 마네 하다가 지금은 조용해졌네요. 정작 남자친구는 아무 말 못하고 잠수 중이고 남자친구의 부모님만 저한테 연락해서 사과하시고 결혼식이 코앞인데 한 번 실수니 용서해달라 하시더군요. 다른 일도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용서하고 살겠습니까? 미리 얻어놓은 신혼집부터 시작해서 예식장 신혼여행 취소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은 손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본격적으로 혼수라도 맞추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만 인생 낭비한 걸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대신 남자친구 다니는 회사에 아는 지인이 두 사람 있어서 그때 찍었던 사진 보내고 소문 좀 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라도 쪽팔리고 망신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유나야, 요즘 뭐해? 연락도 없고 결혼한다고 하더니 많이 바쁘니? 지혜, 오랜만이네. 나 5월에 결혼식 하잖아. 이래저래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진짜. 그래? 결혼식 하는 게 쉽진 않겠지. 애들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축하해. 고마워. 아직 청첩장이 안 나와서 밥 먹자고 말도 못했어. 조만간 애들이랑 자리 한번 만들 테니까 그때 꼭 나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알겠어. 나는 오빠랑 헤어졌지만 너가 결혼한다고 하면 꼭 축하해주러 가야지. 뭐? 너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왜? 무슨 일인데? 너네도 금방 결혼할 것 같다고 했었잖아. 원래대로라면 작년에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이래저래 서로 힘든 일이 생겨서. 오빠랑 계속 싸우다가 연말에 그냥 헤어졌지 뭐. 그래. 어쩌면 좋아. 나중에 다시 좋은 사람 만나겠지. 나도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의견 차이 때문에 힘들더라. 남자친구랑 몇 번 싸울 뻔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올해는 좀 잘 풀려야 하는데. 요즘 하는 일도 다 안 되고 가게 손님도 뚝 끊기고 아주 미치겠다. 왜? 너 네일샵 오픈하고 장사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 손님들 많아서 예약도 하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처음에만 그랬지 뭐. 나도 그래서 떼돈 벌 줄 알았는데. 오픈빨 끝나고 1년 지나니까 반에 반토막도 안 되더라. 요즘 예약 손님 하나도 없고 맨날 먼지만 풀풀 날려. 출근해서 청소만 하다가 집에 간다. 내가 손톱 손질하는 거 좋아하기라도 했으면 자주 갔을 텐데. 예전에 너 가게 오픈하고 우리 친구들이 가려고 했을 때 그때 하도 손님 많다고 해서 못 갔었잖아. 그래, 그때 몇 달만 딱 그렇게 몰려오더니 그 뒤로는 파리만 날리고 있는 거야. 큰 길 쪽에 커다란 네일샵이 하나 새로 생겼거든. 그것 때문에 손님 다 뺏기는 것 같아. 요즘 행사라던가 인스타 같은 걸로 광고 많이 하던데. 너도 그런 거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블로그 후기 같은 거 보고 많이 찾아올 텐데. 안 그래도 그런 것도 알아봤는데 돈을 엄청 달라 하더라고. 장사 안 돼서 돈도 없는데 그런 곳에 쓸 돈은 더 없어. 말 나온 김에 너 우리 가게 한번 놀러 올래?
내가 친구니까 현금가로 원가에 싸게 네일아트 해줄게. 말은 고마운데 너도 알다시피 나는 손톱에 뭐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일할 때 불편하기도 하고. 꼭 네일아트를 요란하게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손톱 관리 받으려고 오는 손님들도 많다니까? 매니큐어 같은 걸 안 바르는 남자 손님들도 있거든. 너도 이제 결혼하니까 사진 찍을 일도 많잖아. 미리 관리해둬서 나쁠 건 없지.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남자친구한테 여동생이 있는데 둘이 같이 가서 한 번 받아도 괜찮겠다. 나랑 다르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네일아트도 종종 받는 것 같더라고. 그래, 잘 됐네. 두 사람 같이 오면 내가 진짜 싸게 해줄게. 보통 영양관리 받고 네일에 가벼운 스톤 정도 올리면 20만 원 정도 하거든? 근데 현금이고 두 사람 같이 온다고 하면 내가 15만 원씩 해줄게. 15만 원?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다음 주 토요일에 너네 가게로 찾아갈게. 다음 주 토요일? 낮에 내가 시간 비워놓을 테니까 편하게 와. 알겠어. 그럼 그때 봐. 저는 5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식 얼마 안 남겨두고 한참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작년 초에 네일 가게를 오픈한 친구인데 요즘에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죽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오픈하고 초반에는 손님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저희 친구들은 나중에 오라고 예약조차 받지 않았던 친구거든요. 자기가 강남의 유명한 샵에서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고 일반 손님들은 상대할 필요도 없다며 오만한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원래 손톱에 뭘 바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강남의 유명한 샵이건뭐건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신경 끄고 살았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가게 장사가 너무 안 된다며 한번 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결혼 준비하면서 사진 찍을 일이 많기도 했고 예비 시누이가 저보다 어린데 한참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다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내고 두 사람이 친구 가게에서 손톱 관리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에 15만 원, 두 사람이면 30만 원이라 적지 않은 돈이었는데 뛰어난 기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싸게 받는구나 생각했어요. 오늘 어땠어? 마음에 들어? 내가 친구라서 재료 안 아끼고 마음껏 서비스해줬다. 어디 가서 이 돈에 이렇게 했다고 소문내면 안 돼. 나 오늘 완전 적자야. 아, 고맙긴 한데 이거 어떻게 지우니? 나 월요일에 출근해야 하는데 손톱이 조금 과한 것 같아. 과하긴 뭐가 과해?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강남에서 엄청 잘 먹히는 스타일이라고. 나는 원래 기본 매니큐어도 잘 안 바르잖아. 갑자기 이렇게 화려하게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지워야겠어. 이거 어떻게 지우니? 진짜 촌스럽게 왜 이래? 기껏 힘들게 해줬더니 하루도 안 가서 지운다고 하면 내가 뭐가 되냐?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이나 마찬가지라고. 너가 열심히 해준 건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만 지우고 싶은 것도 아니고 우리 시누이도 내일 다른 샵에 가서 바로 지워야겠대. 야, 그건 너희들이 네일을 받을 줄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 지우든 말든 너 마음인데 돈은 절대 환불 못 해줘. 재료비도 엄청 많이 들었고 시간도 내 노력도 엄청 들어갔으니까. 그래, 나도 환불해달라고 할 생각은 없어. 그런데 나는 몰라도 우리 신우는 원래 네일샵도 자주 다니는 사람인데 신우가 보기에도 디자인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우리는 둘 다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자연스러운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좀 이상한데. 그게 촌스럽다는 거야. 강남에서는 요즘 다들 이렇게 한다고. 너네 스타일이 후지니까 아무리 손톱을 예쁘게 해줘도 받쳐주질 못하는 거지. 야, 너 진짜 말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최대한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남의 멀쩡한 손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가 어쩌고 어째?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다 물어봐. 15만 원에 그렇게 해줬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랄걸? 놀라긴 하더라. 우리 엄마도 놀라고 언니도 놀라고 보는 사람마다 다들 깜짝 놀라긴 했네. 그렇지. 너가 스타일이 수수해서 그래. 손톱 바꿨으면 옷차림도 전부 바꿔줘야 어울리지. 그게 아니라 어디서 그렇게 유치하고 싼티나게 했냐면서 당장 지우라 난리야. 솔직히 아까 시술 끝나고 이상한 것 같아서 바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안 이쁜 건가 싶어서 말 못했거든. 근데 다들 별로라고 하니까 내 눈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다. 너 정말 나한테 왜 이래? 친구라서 좋은 마음으로 원가에 해줬는데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겠어?
너도 눈이 있으면 한번 봐봐. 이게 정말 맞는 거니? 왜? 내 눈에는 이쁘기만 한데. 알겠어. 그럼 내가 이상한 걸로 치자. 어차피 환불해달라고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는데. 그냥 너 가게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알 것 같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할 말 못할 말이 따로 있지. 그러는 너는 내가 촌스러워서 이 손톱이 안 어울리는 거라고? 이런 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긴 하니? 아, 됐다. 다신 갈 일 없을 것 같은데 더 말해서 뭐해. 앞으로도 계속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너가 손톱에 대해서 뭘 안다고 떠들어? 저와 예비 신우의 손톱 사진은 친구들 단톡방에 올렸어요. 당연히 친구들은 어디서 그따위로 했냐고 난리였죠. 저는 한번 가보니 그 친구 가게가 왜 파리만 날리는지 알 것 같은데 본인은 죽어도 잘못을 인정할 생각이 없나 봅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사진 찍어야 해서 일부러 내일 받은 건데. 지우느라 또 돈 쓰고 시간 쓰게 생겼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이제는 걔네 가게에서 손톱 관리 받을 일은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 저번에 내가 말한 건 한번 알아보고 있냐? 네? 어머님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죄송한데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니, 너는 내가 한번 이야기하면 귀담아 듣는 적이 없니? 우리 영철이 장가 보내야 할 거 아니냐? 저번 추석 때 내가 이야기했잖아. 너네 회사에서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중매 좀 서달라고. 중매요? 글쎄, 저희 회사에 아직 결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저도 좋은 사람 있으면 아주버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마땅한 사람이 안 보이네요. 너네 회사에 여직원이 몇 명일 텐데 그 아가씨들이 다 결혼했어? 괜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고 한번 잘 좀 찾아봐. 아, 네, 한번 찾아볼게요. 안 그래도 주변에서 둘째가 먼저 결혼했다고 말들이 많아. 우리 영철이가 워낙 착하니까 양보를 해줘서 그렇지. 옛날 같으면 첫째 놔두고 둘째가 먼저 결혼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네, 그 말씀도 맞죠. 저도 아주버님한테 조금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도 결혼하겠다고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준 거지. 옛날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 너희 시아버지가 그때 건강만 멀쩡했어도 결혼 승낙은커녕 어딜 둘째가 먼저 장가 간다고 설치냐고 불호령만 떨어졌을 거야. 네, 알죠. 아주버님 소개시켜 드릴 만한 사람은 저도 한번 잘 찾아볼게요. 그런데 진짜 우리 회사에 결혼하는 괜찮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라는 거지. 넘쳐나면 굳이 찾을 필요가 있니? 네, 알겠습니다. 작년 초에 결혼했는데 사실 결혼 과정부터 문제가 없진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5살 위로 형이 하나 있고 아직 결혼 못한 노총각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 생각은 서로 하고 있었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시아버님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저희 결혼하는 거라도 보고 가야겠다고 하는 바람에 일정을 서둘러 하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은 1년 정도 돈을 더 모으고 여유가 생겼을 때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아버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급해져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거죠. 저와 남편은 그래도 문제없이 잘 살고 있는데 집안의 큰 문제는 40 중반이 다 되도록 장가는커녕 여자 한 번 제대로 못 만나고 있는 아주버님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아주버님은 이대로라면 여자를 만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어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소개를 시켜주는 것 자체가 실례일 정도예요. 살도 많이 쪄서 키가 170 초반인데 몸무게는 100kg가 넘게 나가고 머리는 벌써부터 이마가 벗겨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직업이라도 좋아서 돈이라도 많이 벌면 그나마 그 부분으로 어필을 해보겠는데 중소기업 공장 생산직에 15년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월급은 야근 잔업수당까지 전부 합쳐야 3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아요.
저는 지역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아주버님 연봉의 2배 가까이 될 텐데 어떻게 어머님께서는 우리 회사 사람을 소개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진짜 그러다가 제정신 아닌 사람으로 찍혀서 회사에서 왕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내가 말한 거 찾아봤어? 어째 한번 이야기해 놓으면 소식이 없냐? 아, 아주버님 소개팅이요? 죄송해요. 저희 회사에는 그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에게 물어봐도 소개받을 생각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말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회사가 아니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라도 없어? 글쎄요. 아주버님 나이가 있으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니,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 요즘 남자 나이 많은 게 흉도 아닌데. TV 보니까 12살, 16살 차이 나는 부부들도 엄청 많더라. 그건 연예인이니까 그렇죠. 현실에서는 너무 차이 많이 나면 좀 싫어하던데요? 제 주변에 시집 안 간 언니들 30대 중반만 해도 아주버님이랑 10살 차이인데 그 언니들이 안 만나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제대로 좀 찾아봐. 이러다가 내 아들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겠다. 아직 시집 못 간 노처녀라도 있을 거 아니냐. 지금 생각났는데 39인데 혼자 사는 언니가 있거든요. 39? 그건 좀 너무 나이가 많지 않니? 결혼해봤자 애도 못 낳을 것 같은데. 근데 아주버님 나이를 생각하면 39도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것도 싫다고 하시면 저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래 알겠어. 일단 한번 약속부터 잡아봐. 뭐라도 만나보기라도 해야 뭔 일이 생기겠지. 네, 한번 언니한테 물어볼게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닌데 어머님은 현실 파악을 너무 못하고 계셨습니다. 본인 눈에만 귀한 아들이지 결혼시장에 내놓으면 악성재고나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비밀이라며 들은 이야기인데 예전에 아주버님이 결혼 중매 업체를 찾았다가 가입조차 못하고 거절당한 이력도 있어요. 저도 제 주변 사람들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하도 닥달을 하시니 그 중에 한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나이가 39인데 30대 초반에 한 번 결혼을 했다가 실패한 언니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뢰가 될까 싶어 저희 아주버님 사진도 미리 보여드리고 직업부터 성격까지 전부 다 이야기하고 소개팅 나갈 의향이 있냐고 물었어요. 언니가 성격이 좋은 편이라 다행히 재미있겠다며 한번 공짜밥이나 얻어먹으려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 스트레스 받고 곤란해하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만나서 현실 파악 좀 시켜주겠다 하더라고요. 서로 연락처 알려주고 알아서 만나라 해놓은 뒤에 저는 빠져 있었는데 며칠 뒤에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 진짜 이렇게밖에 못해? 지금 내 아들 우습게 알고 놀리는 거야, 뭐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멀쩡한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했는데 갔다 온 이혼녀가 나왔다잖아. 영철이가 지금 화가 잔뜩 나서 난리도 아니야. 아니, 아주버님이 그 언니를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요?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쪽에서 자긴 이혼녀라고 했다더라고. 우리 아들이 아무리 그 나이까지 장가를 못 갔어도 어떻게 갔다 온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가 있어? 너무 소름 끼치고 기분 나빠서 그냥 일어나서 나왔다더라. 어머님, 그 언니가 아주버님이 기분 나빠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요즘 돌싱이 흉도 아니고 열심히 혼자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시끄러워. 나는 차라리 내 아들이 노총각으로 늙어 죽더라도 이혼한 여자랑은 절대 결혼 못 시킨다. 그럼 저는 더 이상 소개시켜드릴 만한 사람도 없어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어머님이랑 아주버님이 직접 찾아보세요. 작년에 결혼식 할 때 보니까 너 친구들 많이 있던데 너희 친구들 중에 시집 안 간 사람은 없어? 어머님, 저랑 아주버님이랑 나이 차이가 13살이에요. 제 친구들 다들 멀쩡한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걔네들이 왜 띠동갑도 넘는 아주버님을 만나겠어요? 나이 차이 그 정도 나는 건 요즘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너는 젊은 애가 왜 그렇게 꽉 막혔니? 너야 그렇게 생각해도 다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잖아. 진짜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세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띠동갑 넘는 나이에 저보다 돈도 못 벌고 머리까지 벗겨지고 있는 뚱뚱한 아저씨를 제 친구들이 왜 만나요? 뭐? 지금 너 뭐라고 그랬어?
아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주제 파악을 너무 못하시잖아요. 아무 문제 없는 멀쩡한 사람이면 제가 진작에 소개팅 주선했겠죠. 저희 회사에서 시집안 간 언니들도 있고, 제 주변에도 외롭다고 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주버님을 소개시켜줄 만한 사람은 없다고요. 너 말 다 했냐?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입장 바꿔놓고 어머님이 딸 가진 부모라 생각해보세요. 44살 배 나온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시킵니까? 제 딸이 그런 사람 데려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앞으로 이런 부탁 저한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서로 불편하고 저도 소개팅 나간 사람한테 죄송한 일이잖아요. 제가 너무 현실을 그대로 알려드렸는지 시어머니는 적잖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아주버님 역시도 조용하더라고요. 제 부탁으로 소개팅 나갔던 언니는 조금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경험이었다며 아주버님께서 처음엔 그 언니를 엄청 마음에 들어하고 자기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어필을 하더니 이혼녀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표정부터 싹 변해서 대충 식사만 끝내고 도망갔다고 들었어요. 그 언니한테는 제가 나중에 제대로 술 한잔 사기로 했고 아주버님이나 어머님이나 어쩜 그렇게 현실 파악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말고 아주버님을 예쁘게 봐줄 여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